가수금은 그 상속세 신고할 때도 문제가 많이 됩니다. 가수금은 어쨌든 채권이다 보니까 상속 재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업하시는 분들도 자기 재무상태도 안 보는데 자녀분들이 볼 리가 없겠죠. 모르다가 갑자기 튀어나와요, 이런 게. 스페인에 사시는 법인인데 재고가 8억이나 쌓여 있는 거예요. 재고가 왜 8억이냐 있냐고 저한테 저희가 여쭤보는 거예요. 또 저희도 궁금하다. 저희가 세무사가 아니고 탐정이 될 때가 있어요.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서 뭔가를 뜯어내고 찾아내야 되는데. 아 이거 그 이전 세무대리 연락하면 담당자 뭐 생각하고. 딴 게 꼭 좋은 게 아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님들은 이제 뭐 소통만 빨리 되면은 좋은 세무사 사무실인 줄 알아요. 재무제표 다 재판인데.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엑스퍼트 안효정 세무사 이정은 정사입니다. 오늘은 재무제표 보는 거. 저번에 손익계산서에 이은 후속편. 맞아, 이거를 너무 하고 싶었던 게 재무상태표 볼 줄을 모르셔가지고 이관 오시는 대표님들 재무제표를 보면은 너무 엉망인 곳이 너무 많아요. 그거 꼭 알려줘. 워딩을 좋은 걸 써주세요. 혼란스럽다? 혼란스럽다. 그럼 오늘은 재무제표를 자산 항목부터 순서대로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현금 이쪽을 보면 이제 법인이 가지고 있는 현금 잔액인데 이게 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현금 영수증을 다 법인 명의로 받아놓고서는 법인 통장에서는 출금된 적이 없는 거예요. 개인이 뭐 이렇게 급하게 뭐 하면서 현금 쓰고 현금 영수증은 또 글로 받아놨는데 말을 안 해줬구나. 맞아요. 그리고 기프티콘 받으면은 그거 쓰면 현금 영수증을 하실래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제 개인으로 기프티콘 받아놓고 이제 법인으로 다 현금 영수증 끊었는데 법인은 당연히 나간 돈이 없잖아요. 선물 받은 거니까. 그러면 이제 현금 잔액이 마이너스가 떠서 이제 안 맞는 경우가 있고, 통장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예금, 요거는 이제 12월 31일자로 통장 잔액이 들어가야 되는데 요게 이제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다른 것도 다 틀어지거든요. 비용이라든지. 근데 이게 왜 안 맞냐면은 이제 제가 너무 이제 공격하는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좀 초보 세무대리인이 이걸 맡으셨나 봐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통장 잔액도 안 맞아서 이제 이관 이제 오는 경우도 좀 많았어요. 지금 현금하고 통장 얘기밖에 안 했는데 다 문제된 거밖에 없나요? 그래서 약간 뭐 기장이라는 게 그 담당하는 세무 대리인이나 조금 방법은 다를 수 있겠지만 어디가 완벽하다의 기준은 없을 수 있지만 우리가 장부를 작성하는 어떤 룰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최소한 어느 정도는 이제 수수료를 받았으니까 맞춰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은 데가 많다. 그래서 싼 게 꼭 좋은 게 아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님들은 이제 뭐 소통만 빨리 되면은 좋은 세무사 사무실인 줄 알아요. 재무제표 다 개판인데. 외상 매출금 같은 경우는 매출이 발생을 하면은 돈을 이제 받아야 되니까 외상 매출금이라는 이제 계정 과목이 이제 달리게 되는데 12월 31일자에 외상 매출금으로 적혀져 있는 금액은 내가 11월 30일자로 앞으로 받아야 될 대금을 말하는 건데 이게 또 잔액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는 매출이 발생이 되면은 수수료를 빼고 정산된 금액이 입금이 되기 때문에 이제 수수료를 이제 세금 계산서를 받으면은 보통 이제 외상 매금 내가 줄 돈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그거를 외상 매출금으로 상계 처리를 해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플랫폼의 특성을 모르다 보니까는 그거 상계 처리를 다 안 해놔서 좀 잔액이 안 맞는 경우도. 그 수수료를 빼고 순액으로 잡아야 되는데 네. 그거 모르고 총액으로 잡고 이게 나중에 왜 안 맞지 숫자가 이렇게 되는 거네요. 이건 딱 한 전자상거래 하시는 분들은 한 1, 2년만 지나도 이거 누적되면은 답 없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최근에 이제 팀원 위메프 사태 있었을 때 의전 세무사에서 작업을 했는데 내가 실제 못 받을 돈이랑 장부상 금액이랑 조금 다른 것 같다라고 좀 하셨던 분이 있으셨어요. 다음은 외상 매출금만큼 중요한 거죠. 재고를 한번 언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재고 같은 경우도 사실 좀 소규모 법인에서 좀 벗어나시면은 실제 재고는 관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200억 정도 되시는 매출이 발생되는데도 재고 관리가 좀 잘 안 되시는 법인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요청드려서 재고를 지금 다 세고 계세요. 이번 주 내로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안 주신 것 같아요. 재고는 사실 그 원가에 바로 반영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기말돼서 어떤 결산하는 시점이나 손익을 확정해야 될 시점에 재고 실사 파악을 해야죠. 근데 이제 실무적으로 100% 까다롭게 하지는 못해도 저희가 서류상 뭐 도소매나 이런 분들 보면은 재고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이 되니까 관리를 진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재무상태표에는 상품
뭐 제품 이런 식으로 재고가 남아 있는데, 근데 이 재고가 최근에 이게 인간된 곳인데 거기 이제 화장품 제조해서 이제 큐텐을 파시는 법인인데 재고가 8억이나 쌓여 있는 거예요. 이거 대표님이 재고가 왜 8억이냐 있냐고 저한테 오히려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도 궁금하다. 저희가 세무사가 아니고 탐정이 될 때가 있죠.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서 뭔가를 뜯어내고 찾아내야 되는 일. 이거 그 이전 세무 대리인 연락하면 담당자 뭐 퇴사했다고 하소연. 여기 가지급금은 법인에서 이제 보통 대표님이 그냥 이유 없이 사유 없이 뺀 금액이신데 돈을 안 뺐어요. 근데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냐면은 이제 대표님들이 사적 비용으로 사용하시는 병원비, 헬스비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가지급금으로 이제 분류가 되시고 확인이 안 되는 것들, 미확인되는 출금들 이거를 이제 대표님께 여쭤보고 이제 진짜 미확인이 되면 그때 가지급금 처리하고 뭐 이거 뭐 입금하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안내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3월에 이제 급하니까 그냥 다 가지급금으로 이제 때려버리고 네, 그것도 말을 안 하고 그래서 누적된 게 되게 많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대표님들이 실제로 몰라요. 모르다가 어느 순간 뭐 이렇게 세금을 내는데 이상한 게 있어. 그럼 이거 뭐냐고 물어보면 가지급금이 있대. 제가요? 그 가지급금이 얼만데 하면 갑자기 금액이 많아.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지급금이 세법상 불이익이 많은데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지급금이 많으면은 이제 법인세도 늘어나고 그리고 세무조사 타깃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그만큼 이제 법인의 자금을 많이 가져가는 거니까. 그리고 나중에 법인을 청산하게 되면은 이게 한 번에 상여 처리돼서 소득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죠. 다음은 이제 성급비용 개정을 볼 건데 그 개정 내용은 특별한 게 없지만 이제 전사상거래 쪽으로 생각하면 여기서 조금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재무상태표 보면은 성급비용, 뭐 성급금 이쪽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네이버 같은 거 광고 하실 때 충전을 하고 사용하면은 사용할 때 매입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되는 형식인데 이 충전을 할 때 보통 이제 카드로 충전하는 경우가 많아서 네이버 파이낸셜 이런 식으로 카드 금액이 찍혀요. 근데 이제 세무 대리 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그냥 소모품비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부가세 공제를 받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충전 금액이 하나도 안 맞는 거죠. 충전된 금액이 없이 그냥 돈을 안 준 걸로 계속 부채로 잡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플랫폼마다 또 구분이 다 돼야 되는데 네이버 충전 금액인데 뭐 카카오 충전에 들어가 있고 어떻게 좀 구분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꼭 충전 사용 금액 내역을 대표님들께 요청을 하셔서 대표님들이 꼭 주셔서 이걸 꼭 반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좀 주요 업체들이 좀 매출이 엄청 큰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사실 광고 충전비 금액도 카드 그 부가세 공제 받고 카드로 사용한 거 충전을 그 공제 받으면 안 되는데 공제 받으면은 이중 공제여서 사실 부가세를 더 많이 공제 받은 거여서 과소신고로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좀 매출이 뭐 연에 100억, 200억씩 되는 쇼핑몰 이런 데들은 요거 꼭 맞추셔야 돼요. 기품은 보통 이제 자산으로 등록이 되면 이제 5년에 나눠서 이제 비용 처리가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장부상의 자산인 거지. 대표님들께서 내가 알고 있는 자산이랑 왜 장부상에 있는 자산이랑 다르냐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예전 거 이제 소급해서 다 저희가 이제 찾아보면은 예전에 담당하시던 분들이 그거를 다 비용 처리를 해놓으신 거죠. 근데 각자 뭐 장단점이 있긴 해요. 비용 처리하면 그 해에 다 비용 처리가 되는 거고. 근데 사실 원래 자산으로 사실 등록해서 5년에 나눠서 이제 비용 처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그분이 왜 다르냐라고 물어봤던 거는 이제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내 재무제표에 그 자산이 다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는 그거를 여쭤봤던 거라서. 사업 관련 지출이 났으면 어쨌든 비용 처리가 되는 건 맞는데 그걸 이제 단기에 한 번에 인식하느냐 아니면은 법에서 정한 대로 나눠서 인식하느냐 이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량 운반구 개정을 볼까요? 차량 운반구는 이제 법인에서 리스나 이제 구입하실 때 좀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 임직원 전용으로 가입을 하셔야 되고 누구나 보험으로 가입하시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진짜 누구나 보험으로 가입하신 분들이 꽤 많으셔서 사실 그거 비용 다 부인되시거든요. 차량 관련 비용은 말이 너무 많습니다. 최근에 또 이제 달라진 게 있죠. 도로에서 요즘에 종종 보여요. 연두색 번호판. 네, 연두색 번호판은 갖고 싶어요. 근데 진짜 좀 원래 이거 제재하려고 만든 것 같은데 탐나요. 이제 부채 개정으로 넘어가서 좀 볼까요?
부채 같은 경우 이제 가수금 같은 경우는 처음에 법인이 돈이 없으니까 대표님들이 이제 돈을 법인한테 빌려주면은 그게 이제 가수금인데 그게 너무 많이 쌓인 거예요. 최근에 이제 이관된 대표님도 가수금이 6억이나 이제 쌓이셨는데 그게 사실 법인 입장에서는 부채다 보니까는 대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수금은 뭐 출자 전환을 하신다든지 미리 조금 계속 빼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관리를 하셔야 돼요. 대출을 받을 때는 아무튼 재무 비율을 많이 보는데 이 가수금도 어쨌든 부채의 한 종류니까 이게 많아지면은 재무 비율이 안 좋아질 거고 대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가수금은 그 상속세 신고할 때도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 돌아가신 분 기준에서 가수금은 어쨌든 채권이다 보니까 상속 재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도 자기 재무상태표 안 보는데 자녀분들이 볼 리가 없겠죠. 모르다가 갑자기 튀어나와요 이런 게. 그래서 요거는 꼭 체크를 주기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재무상태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재무상태표 꼭 법인세 이제 신고 이제 마무리되면 재무상태표 다 받으실 텐데 그거 항목을 꼼꼼히 잘 다 읽어보시고 오늘 말씀드린 이슈사항 잘 기억해놨다가 세무대리인이랑 잘 소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도 그 화사한 색깔 입을 거면 저도 말해주세요.